저게 뭐지? 유진이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통과하는 거야? 마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우리는 여기서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텐데. 안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한국 여권이 어떻게 유럽 공항에서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녀가 알고 있던 한국은 분명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카밀은 부모님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직도 유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으로 현재 32살이에요.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석사 과정 중에 교환학생으로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을 통해 알게 된 단편적인 정보만 있었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1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진을 만났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폴란드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결국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어요. 처음 유진을 폴란드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죠. 하지만 이번 유럽 여행을 통해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한국 여권의 위력을 직접 목격하시면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은 유럽의 관문답게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카밀은 유진과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유진과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지만 부모님의 미묘한 거리감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안나는 여전히 유진을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어요. 내 아내가 폴란드인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카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렉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란다. 다만 가족이니까 함께 있어야지. 카밀은 유진이 자동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유진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심사대를 지나갔어요. 카밀은 유진의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진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어요. 그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졌던 기억이 생생했죠. 부모님, 사실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예요.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답니다. 안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리가. 폴란드는 유럽연합 국가인데? 맞아요. 하지만 한국도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예요. 제가 유진을 처음 만났을 때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마렉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구나. 카밀은 부모님의 편견이 이번 유럽 여행을 통해 조금이나마 깨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특히 어머니 안나가 유진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카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카밀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년 전 그가 한국 서울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어요. 당시 그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푹 빠져 있었고 석사 과정의 연구를 진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었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구석, 창가 쪽 자리. 카밀은 그날의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바깥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한국어 교재와 노트북 사이에서 연구, 논문을 쓰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도서관은 늘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카밀의 시선은 검은 생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 여학생과 마주쳤어요. 높은 콧대와 또렷한 눈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네, 비었어요. 카밀이 한국어로 대답하자 여학생의 눈이 커졌어요.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외국 유학생이세요? 여학생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왔어요. 교환학생으로요. 카밀이 약간 부족한 한국어로 답했죠. 폴란드요? 진짜요? 저 폴란드어 배우고 있어요. 정말 운이 좋네요. 여학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게 유진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국제경영학을 전공하는 그녀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동유럽 시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밀은 유진의 지적인 호기심과 열정적인 태도에 단번에 매료되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언어 교환 파트너가 되었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Dzień dobry.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유진이 서툰 폴란드어로 인사할 때마다 카밀의 가슴은 뛰었어요. 석 달 후, 카밀은 유진에게 고백했습니다. 한강변 벚꽃 아래서요. 유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카밀은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고 카밀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진에게 청혼한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죠.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카밀은 노트북 화면 속 부모님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 마렉이 물었어요. 저 한국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화면 속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카밀. 안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니? 너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엄마, 저는 유진을 사랑해요. 그녀는 제가 만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카밀, 마렉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우리와 너무 다른 나라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말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카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부모님의 반응이 그를 아프게 했어요. 다음 달에 폴란드로 돌아가면 유진을 데리고 갈 거예요. 직접 만나보시면 왜 제가 그녀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카밀의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유진과 함께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태도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분명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어머니 안나는 유진에게 폴란드 음식을 가르쳐주겠다며 부엌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일어난 일을 카밀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 한국은 아직 발전 중인 나라지.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일원이라 많은 혜택이 있어. 너는 한국 여권으로 해외여행할 때 불편하지 않니? 저녁 식사 후 유진이 카밀에게 이 대화를 전해주었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즉시 항의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에요. 유진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카밀은 유진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 부모님이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너의 편이야. 유진은 그저 미소 지었지만 카밀은 그녀의 눈에 맺힌 슬픔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카밀은 더욱 강하게 자신의 선택을 지켜나갔고 마침내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 특히 어머니 안나의 마음속에는 한국과 유진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카밀, 줄이 움직이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카밀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공항의 입국 심사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밀은 유진이 기다리고 있을 출구 쪽을 바라보았어요. 이번 유럽 여행이 부모님과 유진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먼저 유진을 찾아볼게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제 막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잖니. 우리도 곧 통과할 거야. 어머니, 유진이 혼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고 싶어요. 마렉이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 안나. 카밀이 먼저 가게 해. 우리는 곧 따라갈 테니. 카밀은 아버지에게 고마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렉은 언제나 이해심이 깊었어요. 카밀은 빠르게 가방을 챙겨들고 이후 시민 전용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15분 후, 카밀은 드디어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며 유진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도착장에서 유진을 발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유진, 카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카밀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카밀, 유진이 일어나 남편을 향해 뛰어왔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요? 아직 심사대에 있어. 곧 나오실 거야. 카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괜찮았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국어 책도 읽고 엄마한테 무사히 도착했다고 문자도 보냈어. 카밀은 유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방금 전에 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았어?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어머님이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 거 이해해. 이번 여행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실 거야. 카밀은 유진의 너그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유진은 항상 이랬어요. 상처받아도 표현하지 않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죠. 그래도 화내도 괜찮아. 부모님이 가끔 너무하시잖아.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화내면 더 멀어질 뿐이야. 어머님이 날 진짜로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믿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카밀은 이번 여행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파리, 암스테르담, 베를린, 프라하를 거쳐 마지막에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2주일간의 여정이었죠.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부모님과 유진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랐어요. 30분 후 드디어 안나와 마렉이 도착장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친 표정이었죠. 정말 오래 걸렸네요. 줄이 너무 길었어. 게다가 우리 앞 승객이 서류 문제로 시간을 끌었지. 마렉이 대답했습니다. 안나는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유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한 거니?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었어?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한국 여권으로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서요. 많은 나라와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안나의 표정에 의문이 스쳤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진 않았어요. 대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호텔로 가자. 너무 피곤하구나. 네 사람은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를 지나며 카밀은 창밖을 바라보는 유진의 설레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번이 첫 유럽 여행이었죠. 카밀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의 여행이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말이죠. 파리에서의 첫날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도시의 명소들을 둘러보는 동안 네 사람은 관광객으로서의 공통된 즐거움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카밀은 부모님과 유진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카밀이 말했어요. 탈리스 기차지? 마렉이 물었습니다. 예약은 다 해놨니? 카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완료했어요. 오전 9시 출발이니 8시까지는 역에 도착해야 해요. 난 암스테르담이 정말 기대돼. 유진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하와 자전거의 도시라고 들었어요. 안나는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하지만 너무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거려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 카밀은 어머니의 말투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안나는 유진과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하고 대화할 때도 약간 딱딱한 어조를 유지했어요. 카밀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파리 북역에 도착했어요. 탈리스 기차를 타기 위해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가는 기차였지만 쉥겐 지역 내에서도 가끔 신분 확인이 이루어졌죠. 또 줄이네. 안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저기 자동 게이트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진은 잠시 안내판을 읽더니 기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저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여권으로 자동 게이트 이용이 가능하대요. 카밀의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안나의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듯하면서도 약간의 불편함이 엿보였죠. 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지? 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카밀은 어머니의 반응에 작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한국은 많은 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 여권은 전자여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자동화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거죠. 마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군. 그럼 유진은 먼저 가서 저쪽에서 우리를 기다리자. 유진은 카밀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가지 않을래? 카밀은 망설였어요. 유진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혼자 두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난 부모님과 함께 있을게. 금방 통과할 거야. 유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동 게이트 쪽으로 향했어요. 카밀은 유진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역시나 불과 몇 초 만에 그녀는 게이트를 통과했고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었죠. 이건 정말 놀랍네. 마렉이 감탄했어요. 안나는 표정을 굳힌 채 중얼거렸습니다. 폴란드도 유럽연합 국가인데 왜 우리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카밀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각 나라마다 다른 협약이 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고 세계 많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안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카밀은 어머니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의 인식을 바꾸는 첫 단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20분 후 그들도 마침내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죠. 뭘 읽고 있니? 카밀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유진이 책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폴란드 역사책이야. 당신 부모님의 고향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카밀은 유진의 배려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타인을 먼저 생각했어요. 카밀은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유진의 이런 모습을 알아봐 주길 바랐습니다. 암스테르담까지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사람은 기차에 올라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카밀은 유진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며 말이죠. 암스테르담에서의 이틀과 베를린에서의 이틀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프라하에 도착했어요. 카밀은 매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되는 상황에 약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유진이 자동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때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 안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었다면 이제는 일종의 호기심과 의문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라하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이제 익숙해진 듯 각자의 심사대로 향했어요. 유진은 자동입국 심사대로, 카밀과 부모님은 이웃 시민 전용 심사대로 말이죠. 이번에는 우리도 꽤 빨리 통과했네. 마렉이 출구에서 유진과 만나자 말했습니다. 유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버님. 오늘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카밀은 부모님과 유진 사이의 대화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버지 마렉은 유진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머니 안나는 여전히 약간의 거리감을 유지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인 불편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라하의 호텔에 짐을 풀고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올드타운 광장 근처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중세 건축물과 골목길이 아름다운 프라하의 밤은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유진이 첫 입을 먹고 감탄했어요. 마렉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체코 요리는 폴란드 요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 집에 가면 안나가 전통 폴란드 음식을 더 많이 만들어줄 거야. 정말요? 기대돼요. 폴란드 요리 배우고 싶어요. 유진이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나는 와인잔을 들며 잠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가르쳐 줄게. 카밀은 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이번 여행 중 어머니가 유진에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제안을 한 첫 번째 경우였어요. 카밀은 희망을 느꼈죠.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카를교를 향해 산책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빛나는 프라하 성과 불타바 강은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어요. 카밀과 유진은 손을 잡고 앞서 걸었고 마렉과 안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뒤에서 안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카밀과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나가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 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여권으로 이렇게 쉽게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거니? 우리가 몰랐던 건가?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도 강화되었고요. 현재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 중 하나예요. 거의 190개 국가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답니다. 안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나라에? 카밀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실제로 한국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고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력이 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죠.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우리 폴란드 여권보다 더 편리할 수 있는지 말이야. 마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변했나 보군. 그 순간 안나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일종의 깨달음 같았습니다. 카밀은 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안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한국과 폴란드 모두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각각 다른 역사와 문화가 있지만 둘 다 소중하죠. 저는 카밀을 통해 폴란드 문화를 알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안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구나. 카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유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안나가 유진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밀과 마렉은 그들 뒤에서 미소를 교환했어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구나. 마렉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카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드디어요. 프라하를 뒤로하고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기차역에 도착한 네 사람은 이제 익숙해진 입국 절차를 위해 각자의 자리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안나가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죠. 나도 너와 함께 가볼까? 그 자동 게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네. 유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은 통과하실 수 없어요. 그냥 옆에서 보실 수만 있어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한번 보고 싶어. 카밀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마렉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시민 심사대로 향했고 안나와 유진은 자동입국 심사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자동입국 심사대 앞에서 유진은 안나에게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대고 화면의 지시를 따라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을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답니다. 안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유진이 심사대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몇 초 만에 유진은 게이트를 통과했고 건너편에서 안나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밀과 마렉이 심사대를 통과하는 데는 20분이 걸렸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안나와 유진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여 카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었어? 카밀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께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가 많지 않지. 폴란드도 공산주의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국의 속도는 정말 놀랍구나. 카밀은 어머니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드디어 한국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진을 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바르샤바에 도착한 그들은 카밀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이틀은 그곳에서 지낼 예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안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특별한 폴란드 요리를 준비할게. 유진, 너도 함께 요리해볼래? 유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정말 기쁘네요. 카밀은 어머니와 아내가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나는 유진에게 폴란드 전통 요리인 비고스와 피에로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카밀이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마렉이 카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많이 바뀌었구나. 카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놀랍죠. 마렉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은 어젯밤 내 어머니가 호텔방에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조사하는 걸 봤단다. 한국 여권의 순위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 문화적 영향력까지 내 어머니가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어. 카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요? 마렉이 웃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하지.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것 같아. 특히 유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말이야.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안나와 유진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안나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건배를 하고 싶어. 유진, 너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처음에는 내가 많이 몰랐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 카밀에게 최고의 아내라는 것을 말이야.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과 아버님을 제 가족으로 모시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함께 웃었습니다. 카밀은 이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가족이 된 이 순간 말이죠. 여행의 마지막 날, 안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풍성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유진을 불렀어요. 유진, 특별히 준비한 폴란드식 아침이야. 우리 전통 빵과 치즈, 그리고 소시지를 꼭 먹어봐. 유진은 환한 미소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 정말 근사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카밀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열흘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아버지 마렉은 카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침 먹고 어디 가볼까? 마렉이 물었어요.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 유진에게 우리 바르샤바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카밀과 유진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안나가 직접 일정을 계획하다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네 사람은 바르샤바 구시가지로 향했어요.
안나는 마치 전문 가이드처럼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곳이야. 폴란드 사람들의 의지와 회복력을 보여주는 장소지. 유진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아름답게 복원될 수 있다니. 폴란드 사람들의 강인함이 느껴져요. 안나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팔을 잡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카밀과 마렉은 그들을 뒤따르며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카밀이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야. 하지만 한번 마음을 바꾸면 완전히 바꾸지. 이제 유진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구나. 오후에 그들은 쇼팽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했어요. 안나는 유진에게 폴란드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고 유진은 그에 대한 답례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고 대화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안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사실 처음에 널 만났을 때 나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시했지. 특히 내 여권을 보고 비웃었던 것. 정말 미안해. 유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안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카밀도 어머니의 솔직한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유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상처받았지만 이해해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는 항상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안나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 특히 공항에서 내가 자동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점점 더 분명해졌지. 카밀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어머니의 내면적 성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기쁘다. 앞으로는 내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언젠가 너희와 함께 한국도 방문하고 싶구나.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한국을 안내해 드릴게요. 제 부모님도 어머님과 아버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카밀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어요. 그의 두 세계가 마침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안나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공항에 갈 때 같은 줄에서 기다리자. 비록 나는 자동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카밀은 어머니의 말에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히 입국 심사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마침내 모든 편견을 내려놓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카밀의 부모님 집에서의 아침은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안나는 폴란드 전통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지난 2주일간의 여행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한국에 가봐야겠어. 안나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유진이 말해준 한국의 궁궐들과 음식들이 정말 기대돼. 유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곳들을 모두 보여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도 어머님과 아버님을 만나 뵙게 되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카밀은 이 대화를 들으며 행복감에 젖었어요.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유진이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그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죠. 비행기가 1시간 후에 출발하니 슬슬 공항으로 가야 해요. 카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택시를 타고 바르샤바 쇼팽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이번에도 유진이 자동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을까? 마렉이 물었어요. 유진이 안내판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도 있네요. 안나가 미소 지었어요. 역시 대단하구나. 이제 우리도 익숙해졌어. 먼저 가서 저쪽에서 기다려줄래? 유진이 안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번에는 함께 기다릴게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안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어요. 그녀는 유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유진. 그들은 함께 줄에서 기다렸고 모두 심사대를 통과한 후 탑승 게이트로 향했어요. 탑승을 기다리며 안나가 옆에 앉은 노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린 파리와 암스테르담, 베를린, 프라하를 여행하고 왔어요. 안나가 노부인에게 말했어요. 와, 정말 멋진 여행이었겠네요. 가족 여행인가요?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안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쪽은 제 아들 카밀과 그의 아내 유진이에요. 유진은 한국인이랍니다.
노부인이 관심있게 물었습니다. 한국인이요? 어떻게 만났나요? 안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가 만났죠. 처음에는 저도 조금 걱정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거든요. 카밀은 어머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안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 이번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노부인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 안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우리 며느리는 모든 공항에서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줄에서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노부인과 안나는 함께 웃었어요. 안나는 계속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카밀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고 네 사람은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안나는 유진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유진, 이번 여행은 내게 큰 선물이었어. 내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뻐. 유진은 안나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알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비행기에 오르며 카밀은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유럽 관광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준 여정이었습니다. 편견이 깨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사랑이 자라난 시간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카밀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두 세계, 폴란드와 한국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으로의 여행이군요. 카밀이 유진에게 속삭였어요.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과 당신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둘러싼 작은 에피소드가 가져온 큰 변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와 존중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